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줄 주식오락관 진행의 김예슬입니다. 수요일 시장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코스피가 오늘 또 소폭 하락하면서 7거래일째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 한때는 2,570선까지 밀리기도 했던 이 지수는요. 이후에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2,590대에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팔아냈고요. 개인들은 또 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소식에 플라스틱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국내 해운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실적에 따른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마음 편히 시장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오늘도 이 변동성 장세가 심해지면서 테마별로 움직였던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수익을 내주실 오늘의 수익 여왕을 모셔봤는데요. 미모와 성격 그리고 수익률까지 완벽하게 챙겨가고 계시는 이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1시간이고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은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도 미다스 전문가님과 이 종목별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공유할 수 있는 것 다 노란톡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신 노란톡 다들 있으시죠? 그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장에서 수익을 매일 내고 있다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이 그 수익 매일 챙겨가고 계셨는데요. 어떤 수익률 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판입니다. 방송 한 달 동안 이 노란톡에서 실제로 주신 공략주만 총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공략주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실제로 다 제시를 해준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요. 이 종목들 무료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 다 주셨습니다. 무료로 주신 수익률이 270%가 넘고요. 방송 한 달 됐는데 한 달간 수익률이 이 정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5월 공략주인데요. 5월 지금 며칠 안 지났거든요. 7거래일 정도 지나왔어요. 그런데 수익 본 종목만 지금 6종목이고요. 이 7거래일 동안 타점을 제시한 수익률만 41%가 지금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이렇게 직접 알려준 수익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이 전문가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 분들은 벌써 7거래일 만에 42% 육박하는 수익률 다 챙겨가셨을 텐데요.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5월 시장이 어땠나요? 퍼렇게 질렸었죠. 그런 시장에서 다들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미다스 전문가님과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은 무조건 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떨어지든 추락하든 이 미다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근데요, 종목 명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공개를 하니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마지막 참여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참여 기회라서요. 오늘 방송 중에 입장하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이 노란톡방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시장 대응도 못할 거고요. 또 종목도 수익도 다 챙겨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1시간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이 단기적으로 오를 그 급등할 종목도 2가지 가져오셨는데요. 방송 중에 힌트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까지 챙겨보면서 종목명 그리고 이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5월
푸르른 5월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파란 5월이네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정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에 정말 좀 거지 같은 좀 이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황을 얘기하기가 싫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세, 폭락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거는 딱히 다른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던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 이거 두 개 말고는 사실 큰 악재는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한다. 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좀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다른 경제방송을 좀 찾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요. 주가는 사실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왜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꾸 이런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면 인플레이션 제가 잠깐만 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물가만 잡으면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진짜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이래서 투자 심리가 활발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하니까 이 뭐였죠? QE 정책 했어요. QE 정책이 뭐예요? 시장에 돈 푸는 거. 시장이 돈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막 테이퍼링, 양적 긴축 그거 왜 해요? 푼 돈 다 걷어들인 거예요. 작년부터. 테이퍼링 한다 막 난리쳤던 게 시장에 돈 많이 풀어놨으니까 나 이제 이거 걷어들일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은 이 QE 정책이라는 시장에 돈 푸는 거는 경기 침체해야 돼요. 경기 침체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랑 경기 침체랑 같이 온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물가 올라가는 거 원래 경기 좋을 때만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 이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용을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쳐진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건 어떤 이 출구 전략을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굉장히 투심이 흔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저는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사무실 들어가서 뭐만 본다? 미장만 본다. 왜? 9시 반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미국 4월 CPI 지수 발표합니다. 자, CPI 지수가 뭐냐? 뭐야? CPI 지수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를 알 수 있는 거는 물가예요, 물가. 근데 이 물가를 뜻하는 지수가 오늘 발표예요. 이미 금리 인상은 끝났어. FOMC 결과 나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안 간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안 믿어. 또 파월 형님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그거 참 지금까지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이언트 스텝 안 한다고 하면은 누가 믿어? 일단 빅스텝을 했는데도 원래 빅스텝 했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줬어야 돼. 근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미증이나 우리나라 증시나 혼조세 보인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제가 톡방에서도 이제 브리핑을 드렸던 게 혼조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방송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혼조세 보일 확률이 왜 높아? 오늘 이거 하니까. 오늘 이거 시장은 지금 반등해야 돼. 왜? 나스닥이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다음 날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 좀 안도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하락장 시작이구나 하고 막 미친듯이 투매에 또 나오든 이 방향이 오늘 결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장이나 우리 증시나 지금 혼조세 보인 거예요. 방향을 못 잡지. 저가 매수의 기회, 반발 매수 들어왔다가 아니야 밤에 이거 물가지수 확인하고 우리 매수하자. 또 팔아. 이런 심리가 부딪힌 하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9시 반에 있을 이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봐봐요. 시장 예상치가 만약에 물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쓸게요. 3%야. 시장 예상치가. 근데 실제로 물가지수가 2.5%라고 나왔어. 그러면 시장 예상치보다 작게 나온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잡나 보다. 야, 물가 내려간다. 이러고 미친 듯이 반등할 겁니다. 미증시.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반등하지. 우리나라는 하락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환율 왜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인이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외인 자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반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글로벌 증시 전체가 호황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 예상치 3%야. 근데 3.5% 또는 4%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단순히 나도 희망회로 드리고 싶죠. 저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반등할 날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가야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해야죠. 우린 투자자잖아. 내 돈이야. 내 돈인데 어떻게 희망회로만 보고 가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요즘 들어 계속 얘기합니다. 최영식 한번 할 거라고. 왜? 하락장 한번 시작하면요.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 동안 언젠간 올라오겠지 기다릴 바에야 빠르게 지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돈으로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다른 해지 매매, 다른 지금 하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기회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손절 무서워하면 투자하면 안 돼요. 손절할 땐 해야지. 왜? 하락장 시작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이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 있고 대하락 추세를 가더라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한번 튕겼다가 내려갔다 한번 튕겼다가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럼 하락할 때는 해지 매매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락장에서 수익을 왜 못 내? 하락장에서 더 크게 더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 그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개판이어도 시장의 이슈는 항상 찾으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는 뭐냐? 바로 이슈.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나왔네. 자, 봅시다. 자, 수소. 수소가 원래 오래 걸리는 섹터예요. 왜냐면 얘는 상용화 되려면 사실 아직 멀었어. 왜? 우리 국내 전기차 등록률이 지금 1%예요. 전기차가 이제야 1%야. 근데 전기차가 다 보급된 뒤에 수소가 자리 잡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술 개발이 지금 전기차 쪽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넘버원이에요. 왜? 대다수가 쓰는 제일 많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데니까. 수소는 수소 경제 이러잖아요. 수소가 쓸 수 있는 데는 대부분이 수소 트럭, 수소 비행기, 그다음에 수소 이거 대형 선적 있죠. 대형 배 이런 데에다가 수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가까운 거리 미국 땅 넓더라도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전기차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먼저 보급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소 경제가 오는 건데 지금 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이걸 열면서 앞당긴다는 겁니다. 수소 경제를. 수소 경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지금 전기 쓸 때 어떻게 쓰죠? 검침원이 와서 이제 띵동 할 때도 있고 알아서 이렇게 1층에 배전판인가 그 열어가지고 이렇게 써서 가죠. 그 전기 대신 수소 쓸 거예요. 나중에. 수소 경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물로 수소차 타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소는 물로 동력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대신 온 건물 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다 수소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가 지금 상용화가 되게 어려운 거지 기술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지금 단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이러한 지금 행사가 열리는데 얘가 언제 열리냐면 7월 초에 열리거든요. 7월 초에 열리는데 이 글로벌 수소 펀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43조 규모예요. 근데 얘네가 누가 모이냐? 블랙록, 그다음에 블랙스톤, 블랙록, 그다음에 블랙스톤, 그다음에
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고 빌 게이츠가 만든 펀드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예요. 지금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랑 사모펀드랑 빌 게이츠가 관심 가지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 내놓으라 하는 애들이야. SK, 롯데, 현대차, 뭐 삼성 당연하지.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8조 넣어요. 제일 많이 넣어요. 펀드 중에. 그 다음에 현대차가 11조 넣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 빠질 수가 없어. 왜? 현대제철이 수소 만듭니다. 수소 생산. 그 다음에 하는 게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가 얘를 운반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하나 혼자 다 해먹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가 운반하고 그 다음에 모비스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소 만들어서 글로비스가 운반하고 그걸 또 모비스가 전지를 만들어. 그럼 그 전지 누가 뭐 해요? 현대차가 수소차 만들어야죠. 현대차만 만들어요? 기아 갖고 있잖아요. 현대차랑 기아가 이러한 절차를 갖고 온 자기네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 그 독점 구조를 갖고 와서 바로 현대 기아차가 수소차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여기를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사들이 여기에 낀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수소가 제가 오래 걸릴 거라 그랬잖아요. 당장에 수소 기업들이 지금 매출을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 열린다 그랬어? 7월 초. 그럼 7월 초까지 기대감 안 생기겠어요? 장난 아닐 거예요. 왜냐?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큰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관심 없을까? 아니죠. 정부에서 100% 지원 정책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 이미 지금 뭐 보조금, 뭐 세금, 세제 혜택 이런 거 나가는 기업들 꽤 있어요. 수소 쪽으로. 수소 경제 해야지. 정부에서 나서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요즘에 길게 보면 안 돼요. 요즘 시장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약세장, 하락장 시작하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7월 초까지 수소 쪽은 분명히 튈 거다. 괜찮다. 한 번의 파동은 나와줄 거다. 상승 모멘트 충분하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발맞춰서 수소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됐어요. 법안 소위 통과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차를 만들고 수소 경제를 가는데 걸림돌이 없어진 거야. 국회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물렸어요. 이게 맞물렸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7월 초까지 어떻다?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관련주들 지금 시세 분출 나오고 있어요. 뭐 유니크 이런 애들 봐요. 저는 사실 저 일진아이 솔루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 IPO 하고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이러고 있는데 저는 7월 초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수소 기업 계속 볼 겁니다. 자, 이 관련주들 어디서 알려준다? 그렇지, 나는 카메라에서 안 알려드려요. 노란 톡방에서만 우리 수다 떨면서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근데 얘는 이 자리가 안 좋아. 수급은 얘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누구나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 알 수 있게끔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 예솔 씨가 알려주시는 걸로. 네, 오늘 시장 또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지금 전문가님 말씀은요,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줄줄이 계속 하락하는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미다스 전문가님이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데 아주 특화되신 분입니다. 수익률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방송 한 달 동안요, 이 노란 톡방에서 실제로 주신 공략주만 모은 이 표입니다. 이 공략주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실제로 다 제시를 해준 종목인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 종목들 무료로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주신 수익률이 270% 넘고요. 방송 한 달 됐는데 한 달간의 수익률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5월 공략주도 한번 보시면요. 5월 지금 7거래일 지나왔어요. 근데 이 수익 본 종목이 지금 6종목이고요. 언제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타점을 제시한 수익률만 41%가 넘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님 말씀 그대로 따라갔으면 42% 육박하는 수익률 7거래일 만에 챙겨가셨을 건데요. 5월 시장에 다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챙겨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이 노란톡방에서 이 수익률 챙겨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들 좋은 종목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섹터가 미래에 좋을 거고 어떤 게 좋을 거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파란불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이 시장에서 지금 그게 필요한 걸까요? 이 전문가님은 노란톡방에서 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이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 지금까지 못하셨던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 대응까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 표는 노란톡방에 있는 공략주고요. 저희 방송에서만 이제 공개를 하는 필살기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힌트를 드려야 하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필살 종목도 이 전문가님이 2개나 오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개는요. 단기 급등주고요. 한 개는 든든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 공략주뿐만 아니라 필살기 종목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이 필살 종목 다뤄볼까요? 네, 이제 다시 제 시간이 왔네요. 저는 보통 2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방송할 때. 한 종목은요. 진짜 단기적인 시장 이슈, 단기 이슈로 가거나 어떤 이제 단기적이라는 얘기가 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 짧게 보는 단타용 이제 이런 종목이고, 두 번째는 얘는 중장기로도 괜찮아.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시장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약세장이고 하락장이 되냐 마냐 지금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길게 안 봐요. 길게 안 볼 거야. 오늘 기아를 매도한 이유도 전 사실 더 크게 봐요. 기아 한 10만 원은 봐야 돼. 근데 지금 시장이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타점을 잡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일단 익절. 지금 시장은 불안해. 내 돈을 거래소에 맡길 수가 없어. 왜? 주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이유가 없이 지금은 하락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좀 빨간 양봉이 보인다 하면은 비중을 많이 덜어내시던가. 약간 아쉬우면 저는 그냥 얄짤없이 그냥 매도. 이런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종목은 중장기로도 괜찮아. 근데 나는 이거 그냥 2, 3%만 먹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거야. 라는 종목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단타하기 딱 좋은 종목. 자, 오늘 이 영풍재지. 요거 있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풍재지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안 들어가긴 했는데 배가 많이 아파서 장중에 내내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어찌 됐든 자, 영풍재지가 원래 3월 달에 매물로 나왔어요. M&A 하겠다고. 이거 나온 뒤에 왜 갑자기 이게 치열을 하냐. 제가 M&A 이슈는 잘 안 건드려요. 쌍방울 사태 보셨죠? 광림 컨소시엄 어떻게 됐어요? 그 나노스랑 뭐 이제 광림이랑 뭐 비비안 이런 친구들 뭐 저도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루아침에 아니 지금도 쌍방울이 누가 가져갈지 몰라. 확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카더라, 그냥 찌라시 이런 말 한마디에 주가가 변동성이 상한가 하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M&A 이슈예요. 그래서 단타 치기 좋다는 거예요. 저는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단타는 5% 이상 안 돼. 왜? 진짜 하루아침에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날 2차 VI까지 갔어. 이거 상한가 봐야겠는데. 근데 갑자기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M&A 이슈가. 왜냐면 오후 2시 30분에 갑자기 또는 3시 10분에 갑자기 뉴스가 떴네. 무슨 뉴스? 얘가 인수한다 그랬는데 걔 취소됐어. 걔 취소되고 뭐 다른 회사가 갑자기 인수전에 참여한대. 이러면 진짜 내가 들고 있는 거 하한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M&A 이슈는 뭐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종목을 단타 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단타는 재미로 가벼운 비중으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저 진짜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막 나 20%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기 안 돼요. 어찌됐든 자, 왜 이게 치열해졌냐. 처음에 영풍제재가 매물로 나왔을 때 관심 가지던 사람들, 관심 가지던 회사들은 이제 깨끗한 나라, 뭐 그다음에 또 뭐지, 한국제지, 이런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업계에 있는 경쟁 회사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요, 건설회사가 투입됐어. 그다음에 저 부동산 개발업체도 들어왔고 외국계 사모펀드까지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되게 밖을 못 나갔잖아요. 쇼핑도 잘 못했잖아요. 대신 뭐가 활발해졌죠? 비대면. 비대면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쇼핑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대란도 막 있을 정도로 그때 물류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택배가 많아지니까 얘가 수혜를 받은 거예요. 상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좀 수혜를 반짝 받았던 이제 업종인데 왜 건설 개발 외국계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특히 평택에 있는 공장이 지금 이 부근이 그때 10,000평이 넘었는데 13,000평? 13,000평 정도 되거든요. 13,000평인데 지금 부동산 어때요? 우리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른 건 알고 있죠. 자, 일단 공장 인근에 13,000이야. 근데 평택의 다른 동네에 6,000평이 또 있어. 근데 여기 바로 이게 6,000평 있는 땅이 고덕신도시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랑 개발업체들이 와, 얘 지금 종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가치가 엄청나요. 전망 때문에 지금 이 회사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뚱맞게 제지회사인데 건설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지. 돈 준다는데. 최대 주주가 지금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만 가지면 매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의 지분을 누가 가져갈까 싸움인데 우리가 쌍방울로 배웠듯이 어떤 날은 한국제지나 깨끗한 나라가 막 치솟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얘네들이 누가 또 그러겠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이러면 또 막 날아가겠죠. 또 그러고 있다가 뭘로 인해서 취소, 계약금 날라갔대. 그럼 또 다시 다른 회사가 나올 거예요. 이런 이슈들은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웬만하면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빠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파생될 만한 급변동성을 보여줄 만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 골라서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그렇죠. 얘가 코로나 수혜주기도 한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재료가 더 있죠. 뭐죠? 원자재 가격 급등했어요. 그게 바로 국제 펄프 가격 상승. 이걸로 인해서 매출도 당연히 증대가 되고 이미 이 회사도 괜찮아. 돈 잘 벌고 있어. 근데 이 부동산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M&A가 갑자기 치열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는 사실 빼먹을 게 많아요. 그만큼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영풍제지는 계속 갈까요? 가겠지. 경고 딱지 붙을 때까지. 경고 딱지 딱 붙으면요. 손 떼세요. 물론 휴릴로봇 같은 애들 경고 딱지 붙였는데도 막 올라가요. 그러면 경고에서 위험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통 경고 종목이 되면요. 이게 며칠 이상은 오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매수를 안 해요. 그게 보통이에요. 지금 경고 종목이 됐는데도 급등하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안 먹고 말아. 배탈 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풍제지 인수로 수혜를 받을 만한 그 종목을 갖고 왔는데 창투사예요. 역시나. 근데 이 이슈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 종목인지 바로 알 거예요. 오늘 거래량 1위 했을걸요. 제가 방송국 출발하기 전까지만 확인했는데도 이제 거래량은 1위였는데 저는 이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50%가 최대 주주야. 최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는 사람이 결국에 영풍제재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영풍재즈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이 종목도 경고 종목 딱지가 붙기 전까지 저는 계속 공략할 거예요. 그리고 영풍재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풍재즈든 이 종목이든 둘 중에 내가 이 종목 얘기했는데 나 다음날 영풍재즈 쏠 수도 있어요. 타이밍 잡히면. 이거 지금 얘기했지만 내일 만약에 시가가 내일 시작부터 상한가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보내줍니다. 쿨하게. 다른 종목 찾으면 돼. 갈 종목들 언제든지 있어. 굳이 위험, 리스크 갖고 투자하지 맙시다. 자, 어찌됐든. 자, 이게 창투사의 종목이고 지금 이 50%의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힌트 먼저 들읍시다. 이거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예슬 씨. 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입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영풍재즈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곧 급등할 종목으로 이 종목 꼭 뽑아주셨는데요. 경고 붙기 전까지 가져갈 거다라는 언급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찾아봤던 분들이라면 쉽게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영풍재즈에 많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이슈에 맞게 급등할 그 종목 뭘지 힌트 드려볼 텐데요. 제가 힌트 드리기 전에요. 이 종목은 특히 인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꼭 오셔가지고 이 전문가님과 함께 정확한 전략을 짜 보셔야 합니다. 이 미다스 전문가님은 워낙 단기 급등 종목에 또 잘 아시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걱정 없이 수익까지 꼭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간단한 대화 해보면서 힌트 드려볼게요. 네,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예, 네. I'm ready. 오늘도 좀 뜬금없는 질문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죠.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도깨비밖에 기억이 안 나. 도깨비. 도깨비 말고 또 뭐 있었지? 최근에 보신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최근 그게 도깨비? 기억이... 오래되셨구나. 원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뭘 보고 바로 그렇죠. 잊어버려가지고. 요즘 드라마가 동백꽃. 동백꽃 맞나? 공효진 나왔던. 아, 네, 그거 굉장히 그거 재밌게 인기 봤어요. 많았죠. 네. 저한테 드라마 추천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 미드를 더 미드를 많이 좋아해요? 봅니다. 네.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저는 예전에 이런 드라마 좋아했어요. 꽃보다 남자 혹시 아세요? 저는 만화책 엄청 좋아해서요. 아세요? 웬만한 만화, 웹툰 원작인 건 다 알아요. 네. 이거 막 굳은표 막 하잖아요. 네. 알죠. 뭐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오빠를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재밌었는데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드라마 촬영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뭐 다들 보고 있는 앞에서 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감독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촬영 시작할 때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액션이요? 레디 액션! 절대 액션이라고 해주시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이 제가 감독이라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레디 한번 해주세요, 전문가님. 레디 한 번 더 해주세요. 레디 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힌트 다 드렸습니다. 레디 큐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요. 인수 관련주이면서 또 급등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매도 타이밍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 명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도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요. 지금 종목을 골랐다 해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실현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실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 보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다스 전문가님의 다음 필살 공략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님의 그 출범식 혹시 보신 분 계셨을까요? 저는 보진 못했거든요, 라이브를 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국정과제 발표할 때 전 진짜 실망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출범식을 안 본 것도 있었어요. 국정과제 나와서 야, 나 딱 원전에 얼마 투자할게. 나 로봇에 뭐 얼마 이렇게 지원할게.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시장 완전 딱 활기 막 뿜뿜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참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어찌 됐든 지금 이슈가 이제 윤 정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장 주도 어떤 이런 이슈나 주목하는 포인트를.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죠. 10일 날 10일 오늘이네. 오늘 11일인가? 뭐 어쨌든 자 10일 날 이 취임식과 취임 만찬을 했습니다. 취임 만찬에 역대 취임 만찬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만찬을 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재계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다르게 나는 재계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즉 친기업 대통령으로 어떤 보일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 떡고물을 잘 살펴봐서 어디를 고를까 줄만 잘 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자 누구랑 지금 이 만찬을 했냐면 진짜 국내 대기업들 다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SK, 그다음에 저 롯데, 뭐 LG 당연하죠. 그다음에 포스코, 한진, 하여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왜 반도체, AI, 배터리 여기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다시 막 어떻게 가 마라 움찔움찔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우리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신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아무리 지금 빠지고 정말 거지 같고 막 이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목들, 이 섹터들은 봐야 돼요. 왜? 어떻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단기적입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도 지금 6만 원 깨졌죠.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시총이 크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어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 꼭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지금 이 이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그동안 여기에 이제 이 만찬에 참여했던 대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미 작년부터 삼성전자는 240조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240조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 집권할 동안 240조 투자하겠다고 이미 선행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SK도 120조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이 사업에다가. 지금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죠. 현대차, LG, 롯데 다 마찬가지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보급에 이제 충실히 하겠다. 전기차 보급 충실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다가? 공장을 만든대요. 미국에다가. 공장 신설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제 보유 종목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화학이 좀 유명해요. 유통과 화학에 이제 집중하던 거를 지금 여기에 이게 빠졌는데 여기 원래 바이오가 있어야 됩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유통과 화학을 지금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유통이랑 화학을 어떻게 어떻게 바이오로 전환을 해요? 완전히 엄연히 섹터가 다른데 그리고 그 말은 뭐겠어요? M&A 한다고. M&A 한다는 거예요. 아니 롯데처럼 큰 대기업에 우리 그때 로봇 왜 떴어요? 삼성전자가 M&A 한다는 소식 때문에 로봇 섹터들 막 뜨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뚜렷하게 어떤 기업을 지금 인수한다고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재료가 존속 중입니다. 살아 있어요. 롯데가 또 하나 던진 게 바로 이거예요.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으로 나 M&A 하겠다. 투자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뭐 LG 같은 경우에는 LG 원래 유명한 거 있잖아요.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글로벌 2위를 다투내 만에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투자하겠다, 또 공장 신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섹터들 지금 이제 꿈틀꿈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그래서 지금 미다스님이 가져온 종목이 뭔데? 이거 전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것만 봐도 알아야 돼요. 왜? 세계 1위 업체니까. 세계 1위 업체고 세계 1위 업체만 해요? 아니죠. 이거 자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국내 최초, 뭐 세계 1위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국내 유일, 뭐 세계 유일 이러는데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세계에서는 4번째로 개발한 게 바로 이 감광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의 35%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매출 빵빵하다는 거예요. 빵빵하다는 거고 주요 매출처만 봐도 딱 알죠. 일단 뭐 이것만 봐도 그냥 어마어마해. 내가 굳이 이거 국내 최초 뭐 세계 4번째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회사예요. 좀만 잘 봐도 알아요. 왜?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거든. 급등세를 나왔는데 왜 가져와? 나 진입 타이밍 잡을 거니까. 이거 언제 써요? 기회 주면 쏠 거예요. 바로 장 초반에. 자,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우리 예솔 씨한테 한번 안내 받아볼까요?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 왜 집중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어디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주요 매출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힌트였죠. 이 종목명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 드려볼 텐데요. 또 간단하게 이 전문가님과 대화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렸을 때 꿈이 뭐셨어요? 어렸을 때요. 네. 저는 그 멋모르던 시절 초등학생 때에도 프리랜서라고 적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를 좋아해서 절대 나는 직장인이나 이런 거는 싫고 정말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거든요. 어린 미다스도 벌써 상상이 가요.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전문가님. 꿈이 뭐셨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어울린다. 왜냐면은 그게 좀 웃겨요. 이 국어 선생님? 피디님이 갑자기 국어 선생님이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따라다니는 여중생들이 있잖아요.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좀 사진을 찍어주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찍어준다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딱 우리를 사진 찍어주고 책상에 딱 두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스템을 좋아하니까 선생님 이거 카메라 가지고 가셔야죠 하면서 막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불렀죠. 예상이 되는데. 선생님 불렀죠. 뭐라고 불렀게요? 대답하기 싫다. 쌤! 카메라 가져가세요! 그랬겠죠. 그렇게 불렀겠죠. 제가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쌤한테요. 쌤, 이 캠 두고 갔어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쌤, 이 캠 가져가셔야죠 라고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힌트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요. 매수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 늦게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판인데요. 방송 한 달 동안 노란톡방에서 실제로 주신 공략주만 총 정리했습니다. 이 공략주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 실제로 다 무료로 제시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이 무료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4월, 5월 동안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가셨다는 건데요. 이제 또 그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이 대내외적으로 진짜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 노란톡방에서 꼭 챙겨 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요.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바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과 종목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님 마지막 강의 그리고 인사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제 화려하게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제가 아까 일부러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겁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한다.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설사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도 다시 반등하고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어떤 대응 전략으로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것인가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처형식 얘기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락장 시작된다면요,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유 없이 빠질 겁니다. 왜? 하락장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인은, 기관은 계속해서, 기관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몇 프로 이상 빠지면요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됩니다. 매도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러면 그 매도 물량에 맞춰서 투매가 나오겠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는 포인트가 만약에 확신이 생긴다면 지금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종목들 다 보내주면 뭐 사야 돼요? 하락장에서 유리한 매매를 한다고요. 그 말은 뭐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돼. 우리는 한 종목에, 특히 뭐 5종목, 10종목에 나의 소중한 돈을 오랫동안 묻어놓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왜? 변동성이 너무 커. 푸틴 형님, 파월 형님 한마디에 시장이 막 출렁출렁 파도 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빨간 파도면 너무 좋지. 그게 아니죠. FOMC 회의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이미 지금 반년 더 남았어요.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언제 말 바꿀 줄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투자자들, 아니 미국 증시 지금 해외 투자자들도 다 심리가 그래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파월 형님, 아무리 당신이 비둘기파적인 어떤 인사라 하더라도 당신 말은 이제 못 믿겠어.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금리 인상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니까. 전쟁이라는 변수만 없었어도 시장 지금 이렇게까지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수에 대응해야 될 자세를 갖추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락장에서 저 굉장히 강합니다. 상승장은 솔직히 막말로 뭘 잡아도 가요. 뭘 잡아도 간다고.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게 1, 2월 달이거든요. 올해 1, 2월 달 어땠어요? 올해 1, 2월 달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막 다들 공포에 떨었던 1, 2월 달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3, 4월 달에 뭐 횡보세를 보이는, 횡보세만 해도 조금 좀 덜 떨었던 게 좀 덕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5월이 또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해주지 못하고 어떤 횡보도 못 지켜주는 폭락세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일 수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려드린다고요? 노란톡방에서. 근데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알려드리는지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란톡방에서 들어가면요. 이미 지금 노란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이제 주간에 장중에 그냥 미디어 방송 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 카메라 앞에 쓰잖아요. 저는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말이 더 빠르고 말이 더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말로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카톡으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치는 것보다. 자, 장중에 보통 미디어 방송을 열 겁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 조용하고 하락장일 때 뭐 해야 돼? 우리 공부해야지. 아무리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요,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리게요. 시간이 없대.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뵐게요. 네, 우리의 수익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매일 공략주도 주시지만요, 오늘 방송 중에 필살 종목도 주셨어요.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다 짚어드리고요. 온라인 교육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다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